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천조 잭팟 원전 르네상스. 지금 이 기업 무식하게 사 모으면 9월 전 세계 1위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원전을 뭐 안 볼 수 없는 이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장 이제 이번 주,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지난주 뉴스죠. 지난주 뉴스인데 내주 뭐 하겠다 방한을 한다고 하죠. 이 체코의 원전 특사가 방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최종 계약 청신호가 아닌가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뭐 물론 진짜 최종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최종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종 계약을 하기 위해 또 누구까지 지금 같이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 4대 그룹 총수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 LG그룹 등이 굉장히 체코 이런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한, 사실 원전 수주는 뭐 지금 이 선정이 됐고 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정말 엄청난 이 투자라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계약을 하니까 계약하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지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를 시작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한국 원전이 체코 원전 수주를 이제 시작으로서 슬로바키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도미노 수주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뭐 이런 쪽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유럽 전체적인 유럽으로서의 뭐다 재팟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키운 우리나라 K 원전이 반도체에 부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HBM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강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이 체코와 관련돼서 이런 이 원전 모멘텀이 나오자마자 사실상 유럽 서버 잭팟 기대라고 하지만 오늘 또 뉴스가 나오는 게 뭐였다? 불가리아와도 에너지 협력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뭐 사실 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양해각서 실질적인 계약서가 아닌 양해각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뭐 굳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나 저러나 이 양해각서를 체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뭐 한다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테마로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체코 원전이 끝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물론 방산 등도 있긴 하지만 체코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출 지원에 따른 8천억 원을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원전 방산 등 수출 지원에 이미 2조 1천억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8천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약 3조 정도. 그래서 이런 투자, 보다 더 투자금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게 지금 뭐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시장이 사실상은 뭐 원전은 정말 호재 좋은 내용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걸 생각을 좀 하실 건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알겠지만 미국에 뭐 한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도 압박한다라고 하면서 한국 원전 수출의 목리 계속해서 이걸 막 태클을 걸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뭐 우리의 허가가 없이 한국형 뭐 원전 수출한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체코 수주에 따른 이 기대감으로 원전 종목들이 올랐다가 갑자기 이런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이 태클 이런 부분 소송 이런 것들이 얘기 나와주면서 또 급락하는 그런 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무조건적인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당시에도 저는 얘기했지만 오히려 웨스팅하우스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가 아니죠. 원전 관련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과거에도 뭐 했댔습니까? 과거에도 웨스팅하우스가 뭐 했다? 우리나라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죠.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당시에도 뭐예요? 얘네 독자적으로 이제 수출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지만 여기서 이미 승소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과거 이력도 있고 이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체코 정부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체코 정부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체코에 직접 단지 걸고 있죠. 체코에다 직접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체코도 뭐라고 해요? 체코 총리도 이거 문제 없다. 한국에 이제 원전 우리가 수주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플러스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한다. 한수원을 신뢰한다고까지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유럽에서도 이제 체코 총리가 지금 미국 기업에서 저렇게 태클을 거는데도 한수원을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럽에서도 야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진짜 이 한국 원전이 대단한가 보다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러브콜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양해각서 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유럽으로서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 유럽으로서도 이런 지속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나와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체코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믿으면은 이 신뢰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기 박아버리는 게 미국 기업에다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K 원전 발목 잡으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 여기 있어서 말도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 너희가 뭔데? 체코가 뭐라고 해? 니들이 이의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일축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거의 체코 원전 수주 그냥 이 계획이 아니죠. 이제 계약 체결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게 아닌가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냐고 하면요. 이 체코를 시작으로 아까 뭐 하겠다. 적어도 1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한 반사익 수율이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말이 1천조지 지금 대략적 1200에서 160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의 반사익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반사익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주가의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들이 여러분들이 꼭 저가에 매수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원전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봐야 된다 이건 다 알 거예요. 이거 이제는 이야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원전을 얘기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차세대 원전으로서 SMR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에 이제 SMR 차세대 원전 규제 기반 마련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고 어쨌든 차세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반도체도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HBM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지나간 반도체에 대한 큰 실질적인 실적 기대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 SMR 관련되어 있는 수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SMR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과거부터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이 SMR 원자력 발전 필수 자원이 뭐다? 이 SMR에 대해서 이 필수 자원이 바로
우라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우라늄 생산국 1위에 올라설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원전을 볼 때는요, 우리가 2차 전지로 치면요, 이 필수 자원이었던 그간의 이 리튬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10배 수비 이상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봐야 된다? 우라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SMR이 여러분들 SMR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지였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였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챗GPT 영상 돌리려면이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전력 부족이죠, 전력. 그러니까 이 전력을 바치기 위해서는 SMR이 필요한 거고요. 이 SMR의 필수 자원 요소가 뭐가 된다? 우라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뭐다? 이 우라늄 관련되어 있는 유스케일 파워가 311%나 급등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우리가 이 SMR 관련되는 반사익 모멘텀으로서 원전 관련되는 수혜주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뭘 사야 된다? 우라늄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를 사야 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건 보성 파워텍이란 거예요. 보성 파워텍.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죠. 과거에 우라늄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익 투자 수요 기대로서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켜줘야 될 구간에서 반등점에서 이제 매수 구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바닥엔 투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요, 하락에서의 쌍바닥 패턴 이후에 강한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보성 파워텍 얼마든지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 전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하면 좋다? 영상 하단에 제가 늘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고 있다 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뭐 할 수 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심으로써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이 되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과거에도 JMB라는 종목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목표가 2만원입니다. 목표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따닥딱 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100% 무료니까 영상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고, 내가 만약에 단타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또 뭐 하면 좋다?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로 단타도 해드리고 있어요. 옵티코라는 종목도 당일에 소개시켜드리고 당일에 상한가 딱 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00% 무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